안녕하세요. 231공학원 통합사회 강사 심규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사강변고등학교 동형 모의고사 11번부터 15번까지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번 문제 먼저 보시면 이 11번 문제는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A, B, C 이 조건과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선지들이 서로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일단 A 보시면 경제적 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제적 안정을 다루는 선지 기역 보겠습니다. 이 기역을 보면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국가의 부확대와 복지 정책을 함께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를 충분히 확충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부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부 확대, 복지 정책 둘 다 맞는 이야기이고요. 니은 선지 보겠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조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것은 각자 개개인의 이 시민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리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주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선거권 행사 맞는 선지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를 가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라는 건 공익적인 활동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어떤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즉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실현의 디귿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리을입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C 도덕적 실천 중에서 도덕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을이 하는 얘기 보니까 아끼고 배려하는 사랑과 공감이 실천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과 공감이라는 건 도덕적 사고라기보다는 도덕적 감정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리을 선지는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기후 지역을 각각 구분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기역 선지 먼저 보시면 A는 기온의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쪽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열대 기후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열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계속 덥기 때문에 연교차보다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 일교차가 더 크다라는 선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선지 보시면 니은은 비토양이라고 합니다. 자, 비는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는 건조기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건조기후는 토양에 척박해서 이동식 화존 농업이 행해진다 라고 하는데 이동식 화존 농업은 건조가 아니라 열대 기후에서 행해지는 농업 형태입니다. 따라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보면 C는 D보다 기후가 온화하고 사계절 변화 뚜렷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후가 온화하고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다라는 건 온대 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에 C를 보니까 자, C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사선으로 된 쪽, 요쪽 이 온대 기후 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보다 위쪽에 있는 이쪽, 즉 냉대 기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대보다 온대가 온화하고 변화가 뚜렷하다 라고 하니까 온대 기후의 특징을 잘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디귿 선지 맞는 선지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리을 선지 갑니다. 자, 리을 선지 보니까 이에서는 가축의 가죽이나 눈과 얼음을 이용한 가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보니까 이는 가장 끝에 있는 위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위쪽에 해당하는 거 이거 한대 기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대 기후는 무수목 기후인 만큼 가축 특히 이 술록 같은 것들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대 기후에서 술록 그리고 눈과 얼음 이용한 폐쇄적 구조의 전통 가옥 임시 가옥으로서의 이글루 이런 것들 이제 생각했을 때 리을 맞는 선지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2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었고요. 정답 얘도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열대 기후 중에서도
열대 우림 기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보고 맞는 선지 고르면 되는데요. 기역 먼저 보시면, 자, 기역은 연중 고온 건조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열대 우림 기후가 건조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기역 선지 틀렸고요. 니은 선지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의 영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도 역시 틀렸습니다. 자, 계절풍이라는 건 우리가 몬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몬순이라고 부르는 기후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몬순 기후나 온대 계절풍 기후 이런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 역시 열대 우림 기후와는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수목농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틀린 선지입니다. 수목농업이라는 것은 온대 기후 중에서도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리을 보시면 여름철 강한 일사에 의해서 스콜 현상이 잦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맞는 선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강한 일사에 의해서 열대 기후는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데 그러한 비가 어떤 형태로 내리냐면 짧은 시간 갑자기 쏟아붓는 형태로 내리죠. 그래서 대류성 강수라고 부르는 스콜 현상이 잦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미음 갑니다. 자, 미음은 외부 열기 유입 차단을 위해서 창문을 작게 만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열대 우림 기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이 습한 날씨에서는 통풍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창문을 작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렸고 정답은 5번 리을 한 개만 맞는 선지가 됩니다.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사상가의 이야기를 보고 이 사상가가 누구고 어떤 이야기 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 사상가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누군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문제부터 보세요. 문제 보시면 고대 서양 사상가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만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상가 후보군을 쫙 좁힐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제시문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세 번째 줄에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그게 행복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행복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뭐 읽어볼 필요도 없이 이 세 가지 정도 내용만 보고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보시고 1번부터 보면 1번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 그리고 여기에 확정적으로 아타락시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 나서 바로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말고 에피쿠로스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야기하니까 이거 공리주의자이구나 그리고 공리주의 중에서도 또 벤담 이렇게 떠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3번 봅시다. 우주의 법칙인 이성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스토아파다 이렇게 떠올려야 되겠고 4번 선지 신의 은총. 자, 신 얘기 나오면은 그냥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중세구나 중세 그리스도 사상가들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선지가 5번 남았네요. 5번 보니까 도덕적인 덕을 갖추고 이성을 통해서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시문을 알아봤을 때 가장 알아보기 쉬운 키워드들은 덕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유력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아리스토텔레스 지칭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구나 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14번 문제는 정답 5번 아리스토텔레스 였습니다. 이 문제는 5번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1, 2, 3, 4에 이러한 내용들 나왔을 때 각각 에피쿠로스, 공리주의자, 벤담, 그리고 스토아 학파, 그리고 중세 그리스도 사상가이구나 라는 걸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얘네들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5번입니다. 동양 사상가들을 이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역은 동양의 자연관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양의 자연관이라는 것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 하늘과 인간이 하나로 일치하는 이상적 경지를 지향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천인 합일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봅시다. 자, 디귿은 무위자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라는 거기 때문에 앞에 써 있는 도가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인연생기설 이런 거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연생기설 또는 연기설 보고 이거 불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들을 가지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보면, 자, 기역. 자, 기역은 서양에 비해 도구적 자연관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양이야말로 오히려 도구적 자연관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양 중에서도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이 도구적 자연관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 동양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역선지, 틀린 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선지 보시면 니은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서 공존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니은에서 하늘과 인간이 하나로 일치하는 이상적 경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치하는 이상적 경지, 즉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이야기하는 거다. 따라서 니은 맞는 선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선지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이제 도가 이야기네요. 자연은 인간의 삶과 무관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도가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무관하다 아니겠네요. 따라서 디귿 선지 틀렸습니다. 그리고 리을 갑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불교 이야기네요. 만물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교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불교에서 했던 이야기가 맞죠. 그래서 고정된 상태, 고정된 현상은 없다. 무상, 그리고 고정된 나도 없다. 무아. 이런 이야기들 불교가 또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고, 애초에 인연 생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인, 원인과 연, 조건으로 우리 모두가 얽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리을 선지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 니은 리을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동양사상가들의 특징 하나씩 다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미사강변고등학교 동영모의고사 푸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문제 풀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학원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시험 잘 보시고 꼭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